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국외는 어떠한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할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결혼 이민이라는 현상이 전 지구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아시아적 현상인가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지구적인 현상일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시아적 현상일 것 같기도 하죠. 예, 답은 아시아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시아가 조금 더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양하고 동양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일단 차이점을 먼저 보시면 서양에서는 아까 왜 우리가 그 용어 쓰지 말자던 용어 있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이제 유럽의 남자들이 아시아 여성과 결혼했다라고 할 때 그 유럽의 남자들은 비교적 개인적으로 아시아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집단적으로 중매를 가죠. 대만도 만만치 않게 집단적으로 중매를 보고요. 일본도 굉장히 집단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집단주의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서양 남자들은 좀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중매를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시아의 현상은 중개업체의 개입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아시아에서는 중개업체가 이렇게 개입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 그거는 여기서 그냥 먼저 말을 하자면 서양에서는 중매라는 현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매라는 현상은 옛날 농경 시대에는 다 있었던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농경 사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 농촌에서 우리가 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웃 마을의 남자랑 또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네의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서로 중매를 해줬던 거예요. 예.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면서 중매라는 것이 이제 거의 잊혀지고 연애 결혼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서양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200년, 300년이 지난 오늘날이죠. 그러니까 200년 또는 영국 같으면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 30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라고 한다면 1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 그러면 기억도 안 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어때요? 그냥 한국만 얘기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 거의 대부분 중매였어요. 저희 세대에는 중매 반, 연애 반이에요. 여러분들 세대는 거의 다 연애일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중매하셨대. 중매가 그렇게 옛날 현상은 아닌 거죠. 완전히 잊혀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중매가 그렇게 낯설지 않다, 거부감이 없다라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서양과 동양의 국제결혼에 또 이제 비슷한 점, 고령화 현상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혼이 많거나 또는 사별한 후에 재혼 현상으로 아시아 여성과 결혼한다라면 대만이라든지 한국에서도 비슷해요. 이혼을 했거나 또는 사별한 사람이 동남아 여성들과 재혼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냥 서양에서는 노인이 아시아 여성과 결혼한다로 끝. 그런데 우리나라라든지 대만에서는 내가 결혼을 못해서 결혼하는 현상도 있지만 내가 결혼을 못하면 나이든 우리 부모를 누가 모시느냐. 그래서 나이든 부모 봉양을 위해서 아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현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이기도 해요.
결혼 이민과 관련해서 동양이 서양보다 결혼 이민이 조금 더 양적으로 훨씬 많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로는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아직도 여성이 메리업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메리업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하이퍼감이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여자가 자기랑 사회 경제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여자는 남편이 나보다 조금 더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류층이 상류층하고 결혼하고 하류층이 그보다 높은 중류층하고 결혼한다면 여자의 맨 꼭대기가 어디랑 결혼할지 좀 모르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다 메리업을 해버리니까 남자의 맨 밑에 있는 남자분들이 내국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런 여자가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기보다 조금 높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직 동양에는 남아있고 서양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그게 첫 번째 결혼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매에 대한 거부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중매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어서 이런 중개업체가 개입하는 거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서양에 비해서 동양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남성, 또 국제결혼도 불사하겠다는 여성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기본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중개업을 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결혼 중개업체로 뛰어드는 업체들이 많아진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동양에서의 그런 이민,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달라지는데 그 서류 준비해야 된다라든지 뭐 번역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굉장히 많아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중개업체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결혼 압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혼 압력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을 하라고 푸시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추석이라든지 우리의 설날에 젊은 남자들이 집에 가거나 고향 가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는 친척들이 모이면 결혼 언제 하냐? 라는 질문을 꼭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느 특정 연령이 되면 결혼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느끼는 거. 이게 특히 아시아에서 심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어른이라는 용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른, 그러면 뭐가 기준이죠? 자기가 독립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른의 그 기준이 결혼을 하면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15살 어린이여도 상투를 틀었죠. 그 상투를 틀면 어른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준이 자립이 아니고 결혼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 결혼에 대한 압력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서양 모두 고령화 현상하고 관계 있지만 이건 좀 대만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돈이 있는 부자 남성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동남아 여성과 혼인한다 라는 농담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뼈가 있는 농담이죠. 그래서 본인의 고령화도 이제 그렇게 관련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농촌에서 50대 노총각이 자신도 문제지만 70대인 그 자신의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국제 결혼을 감행한다라는 그런 대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은 서양과 달리 이런 굉장한 가족주의 가치관이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서 국제 결혼이 굉장히 증가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는 동아시아 3개국, 일본, 대만, 한국으로의 여성 결혼 이민자의 유입 정도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예.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맨 위에 있는 빨간 줄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국제 결혼이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됐어요. 7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비교적 완만하죠.
그 밑에 있는 두 줄이 한국과 대만이에요. 자, 그러면 노란 줄과 파란 줄, 어느 게 대만이고 어느 게 한국일까요? 대만이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노란 줄이 대만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림이 결혼 이민자의 수거든요. 절대적인 수. 질문. 대만의 인구가 많은가요? 한국의 인구가 많은가요? 한국의 인구가 더 많아요. 우리 5천만이잖아요. 대만은 우리 인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거기 섬이잖아요. 그죠? 작은 섬나라예요. 예. 그런데 절대적인 수치가 우리보다 더 많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대만의 국제결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와보면 어떠한가요? 저 2007년 그때쯤부터 한국의 국제결혼이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더 높고 대만의 국제결혼이 적어도 우리보다는 낮아지죠. 우리보다는 낮아져도 비율면으로 인구 대비 몇 프로가 국제결혼하느냐로 본다면 여전히 지금 대만이 우리보다는 좀 더 높아요. 그래서 2004년 대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은 일본이 가장 먼저 국제결혼을 했는데 이제 1970년대부터 일본의 산촌 총각들이 내국인 여성, 즉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지 못해서 대만이라든지 한국 여성들하고 중매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최근에는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여성들이 대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부터 대만과 한국에서도 농촌 총각들이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현상이 지금 중국의 농촌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중국은 잠시 보류해 놓고 일본, 대만, 한국의 결혼 이민의 특성은 첫째가 아주 젠더 스페시픽한 현상이에요. 젠더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일본, 대만, 한국 국제 결혼의 80% 이상이 외국 여성이 내국인 남성과의 이제 결혼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나 대만보다 한 20년 일찍 겪었고 그 후에 대만과 우리 한국이 겪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농촌 또는 산촌 남성들의 문제로 시작해서 그 후에는 도시에 자녀가 있는 이혼 남성들의 이제 재혼 문제로 퍼져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제 질문은 왜 국제 결혼이 동아시아 3개국에서는 젠더 스페시픽 할까? 왜 젠더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까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물론 그 이면에는 양성 평등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지요.